천안역 지하도 상가와 직접 연결돼 천안 원도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스카이 라운지와 타운홀을 천안TV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민선 7기 아산시정에 대한 아산시 의회의 마지막 시정 질문이 진행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시정 질문을 같은 당 소속 시의원들이 서면으로 대체하는 모습을 다수 보여 시작부터 맥이 빠져버린 시정 질문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습니다. 천안시 체육회와 천안시 축구협회가 다가올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천안시 체육회장배 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근 대전지방법원이 아산 탕정 테크노산단 시행사 측에 토지 강제 수용과 관련해 제동을 걸면서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법적 다툼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천안에서도 민주노총의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린 가운데 약 2,500여 조합원들이 운집했습니다. 천안시는 대한민국의 안전지대이다. 일터가 행복한 일자리 중심, 기업이 신바람 나는 방역 선진, 의료 선진, 어르신이 행복한 청년이 당당한 미래세대가 꿈을 꿀 수 있는 교통약자 차별 없는 교육 평등의 아동학대 청정 평화도시, 도시. 시민의 행복이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나는 천안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천안TV에서는 지난 2월 천안역 지하도 상가와 동남구청사 인근에 자리한 고층 아파트 단지와의 연결 통로 개설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단순한 연결 통로에서 벗어나 아파트 최상층에 위치한 전망대까지 이어지는 이곳을 최영민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천안시 원도심인 천안역 인근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스카이 라운지와 타운홀이 다음 달 정식 개관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에 한창입니다. 천안역 지하도 상가와 연결되도록 설계돼 그동안 침체돼 있던 지하도 상가의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곳은 사방에서 천안 시내 곳곳을 살펴볼 수 있어 천안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색다른 느낌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최근 입주한 주상복합 아파트 최상층인 47층에는 갤러리와 카페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46층에는 지역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 역할을 할 타운홀이 조성돼 다양한 활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타운홀 및 전망대에 시민들께서 오시면 천안시를 한눈에 보실 수 있고 또 계절별로 풍경이 틀리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이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는 11월 4일 문을 열 스카이 라운지와 타운홀이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서 자리 잡아 원도심 활성화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최근 아산시 의회는 제233회 임시회를 통해 의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시정질문을 진행했는데요. 그런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측 의원들이 같은 당 소속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시정질문을 모두 서면으로 대체하고 국내임 소속 의원 2명만이 시장 대상 시정 질문을 하는 모습이 연출돼 시민들을 의아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현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9일 열린 제233회 아산시 의회 제2차 본회의. 이날은 오세훈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민선 7기 마지막 시정 질문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장을 발언대에 세우고 질문을 할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맹희석, 전남수 의원 등 2명뿐이었고 기존에 질문을 신청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다면서 발언대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를 놓고 맹희석 전남수 의원은 상대당 의원들에 대한 아쉬움을 강한 논조로 전했습니다. 시정 질의는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 궁금하거나 시민의 소리를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의사일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시장과 대면을 진행하는 이 중요한 시정 질의가 이 가을날 풍낙엽처럼 우수 뻗어나갔고 어찌하여 본 의원과 맹희석 의원님만 집계를 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시정의 맹의도인지 아니면
실과장님들의 과잉 충성인지 심히 궁금합니다. 의회의 수장인 민주당 소속 황재만 의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없었다면서 모든 것은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여러 건이었어요. 예, 여러 예, 건이었는데 예. 계속 그 답변서를 받기 전에 이제 뭐 실과에서 뭐 얘기를 하고 뭐 의원님들도 또 자료를 보고 이제 미리 자료 요구를 하잖아요. 네. 하면서 이제 그냥 서면으로 다 돌린 것 같아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같은 당 시장을 상대로 하는 시정 질문을 기피한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에 시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은 당리당락이 아닌 의회가 본연의 기능인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성실하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충남경찰청이 최근 고액 알바라는 광고로 공범을 모집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일당을 검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승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청남도경찰청이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5천여만 원을 가로챈 일당 8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기 전과 시비범인 김모 씨는 인터넷 구입구직 사이트를 통해 고액 알바 모집이라는 글을 올려 공범을 모집했고 주로 CCTV가 없고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공범들로 하여금 자신이 외래 차량을 들이받게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 씨 일당은 경찰 조사에 대비해 추적이 쉽지 않은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았고 합의금도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주고받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보험사기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충청남도가 21일 5개 시군의 14개 기업을 유치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불을 지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김동일 보령시장을 비롯한 단체장, 김승기 그루비 코스메틱 회장을 비롯한 14개 기업 관계자들은 이날 총 1,997억 원에 달하는 투자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이들 기업 중 8개사는 공장을 신증설하고 6개사는 이전을 하게 되며 이에 따른 신규 고용 인원은 총 73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충남도정의 가장 큰 목표는 기업하기 좋은 충남이라면서 앞으로도 충남도는 기업하기 좋은 정책을 계속 추진해 공격적인 유치 활동과 신속한 인허가 처리 지원, 전폭적인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책을 통해 기업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11월쯤 이른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온 국민이 일상으로의 회복을 원하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 체육회와 천안시 축구협회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제1회 천안시 체육회장배 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잔뜩 움츠려 있던 체육계에도 신선한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2년 동안 지역의 체육계는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많은 행사를 갖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이 발표된 이후 서서히 일상 회복과 함께 그동안 열리지 못했던 행사들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천안시 체육회와 천안시 축구협회가 함께 준비한 제1회 천안시 체육회장배 축구대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초 한 차례 연기된 바 있었던 이 대회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이들 두 단체가 조심스럽게 진행한 실험적인 대회였습니다. 천안 지역 50대 생활축구팀 10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주최 측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속에 진행됐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앞으로 다 모든 체육 경기 대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 체육회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지역 체육인들의 바람처럼 앞으로 일상 회복과 함께 체육 행사도 자주 열려 코로나 시국에 지쳤던 심신을 달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화가 박진균 화백이 충남 북부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의미 있는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진균 화백의 사랑 나눔전이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 충남 북부 상공회의소 10층 컨벤션홀에서 열립니다. 2016년부터 올해 1월까지 한국미술협회 천안시 지부장을 역임했던 박 화백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력 하나마 따뜻한 온정을 불어넣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충남 북부 상공회의소와 협의해 기업인들과 이번 전시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근본 전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들고 이웃 간의 정이 정지되어 있는 듯한 그런 현 시점에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작품을 통해 이웃과 함께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또 충남 북부 상공회의소와 같이 협의하여 기업인들과 함께해서 그 전시 수익금을 우리 지역사회의 그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다는데 그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박화백은 그간 작업했던 약 40여 점의 수묵화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며 전시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충남 북부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연말에 불우이웃 돕기에 쓰일 예정입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탈탄소 정책에 맞춰 수소 에너지 연구에 매진해왔던 단국대학교가 최근 지역 4개의 기업과 관련 핵심 기술 4건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기술 이전 계약에 따라 단국대와 4개 기업들은 수소 에너지 분야 공동 연구, 상호 기술 지원 및 자문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단국대는 수소 에너지 분야의 기술과 지원 사업을 연계하는 등 연계 서비스 제공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며 기업들이 신제품 기획, 제품 부가가치 제고, 수소경제 생태계의 신산업 진출에도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수복 단국대 총장은 대학과 기업, 지자체 간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균등 발전의 롤 모델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의회가 지난 19일 천안에서 주민자치 및 활성화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한영신 충남도 의원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 의원이 좌장을, 김혜경 백석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토론회를 주관한 한영신 의원은 주민자치회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조차 잘 모르는 등 주민자치회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면서 동일한 지원 조건 속에서도 기관별 역량과 예산의 편차가 있고 상근 인력의 부족과 사업 간 연계성 미흡 등 체계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기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혜경 교수도 지방분권 시대에 더 나아가 주민주권 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주민 간의 민관 협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도 주민자치 발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관계 공무원들에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아산 탕정 테크노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시행사 측의 강제 토지 수용이 최근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탕정 지역의 부동산 관련 개발에 거센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대전지방법원은 충남토지수용위원회가 2018년 10월에 내린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와 갈산리 일원에 대한 강제토지 수용 고시 결정에 대해 수용 재결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충남도가 내린 고시에 따라 지난 5월 13일 토지 강제 수용을 실시했던 시행사인 주식회사 탕정테크노파크 측은 헐값에 강제 수용했던 토지를 땅 주인들에게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고 이미 산담부지를 분양받은 사람들과도 막대한 분양금을 두고 또 다른 법적 분쟁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동안 시행사의 토지 강제 수용에 반대하며 농성을 벌였던 아산탕정테크노 산단 토지 수용 반대위원회 측은 이제라도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반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사과하는 것이 도지사로서의 도리다. 예. 이때까지 밀어붙이는 그 어떤 그 대천 하유 같은 그런 산업단지 똑바로 해라는 그런 큰 경종입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과 관련 충남도 관계자는 해당 판결문에 대한 검토 후 상고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TV 전재우입니다. 지난 20일 민주노총은 전국적인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비정규직 철폐 등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세종 충남지부에서 주관한 집회가 열린 천안 신부동 종합터미널 앞에는 주최 측 추산 2,500여 조합원이 모여 집회를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노총의 전국적인 총파업 투쟁이 진행됐던 지난 20일 천안시 신부동 신세계백화점 앞 광장에도 민주노총 세종 충남지부 소속 조합원 2,500여 명이 모여 비정규직 철폐 등 요구사항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불평등 양극화의 주범이자 결과인 비정규직 철폐와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쟁취 등을 목표로 두고 이번 파업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근로소득, 부동산 투기권,
정치의 사기꾼, 이런 작자들이 파치는, 이런 작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은 결코 희망이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되고 잘 사는 세상이 옳습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민주노총의 투쟁이 진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희망입니다. 동기들 맞습니까? 천안시와 경찰 관계자들도 이날 잔뜩 긴장한 가운데 집회를 지켜봤습니다. 특히 경찰에서는 충남경찰청을 비롯해 천안 동남 서북경찰서와 인근 지역 경찰 인력까지 총출동해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나는 시민들 역시 집회로 인한 교통정체와 소음 등으로 불만들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추후 이번 집회 개최와 관련 감염병 관리 위반 등에 대한 사안은 없는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정 대응을 방침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이른 추위에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가을의 마지막 절기,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상강도 지났습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에 대비 잘 하셔서 건강한 10월 되시기 바랍니다. 가을이 가는 걸 아쉬워하는 듯 핑크빛을 띠며 시선을 사로잡는 핑크뮬리와 코스모스의 모습 함께 하시면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